일은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고귀하다. 이러한 사안들에 관한 성경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손으로 하든 머리로 하든 일이란 일은 죄다 인간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증표로 인식한다.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성서학자 데렉 키드너는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는 내용을 다루는 창세기 1장에서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다. 오로지 사람만이 일, 곧 직무를 맡았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서 식물과 짐승들은 그저 충만하고 번성하라 하는 명령을 받았을 따름인데 유독 인간은 명확하게 일을 부여받았다. 정복하고 지배하며 세상을 다스리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할 일을 구체적으로 받았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고대 근동의 통치자들은 권위를 내세우거나 권력 행사를 요구받는 자리에 자신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나 조형물을 세웠다. 지배자의 이런 이미지들은 직접 그 자리에 머물며 다스린다는 상징이었다. 창세기 1장 26절이 다스리라 하는 명령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런 통치 행위가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규정해준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며 일종의 부섭정으로서 나머지 창조세계를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창조 과정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혼돈스러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며 인간 본성을 사용하여 창의적으로 문명을 세우고 친히 지으신 만물을 보살피는 일들을 나누어 맡게 된 것이다. 창조주가 인간을 지으시며 기대하신 가장 큰 역할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스 사상가들은 통상적인 일을 짐승 수준으로 인간을 전락시키는 행위로 본 반면 성경은 사람을 짐승과 구별하고 존엄한 위치로 끌어올려주는 요소로 파악했다. 구약학자 빅터 해밀턴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같은 주변 문화권에서 왕과 왕족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렀다는 점에 주목한다. 하지만 용법이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운하를 파는 노동자들이나 지구라트에서 일하는 석공 같은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단어였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는 그처럼 굉장한 용어를 대단할 것 없는 인간을 표현하는 데 사용했다. 하나님 눈에는 인류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귀하다. 성경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게 귀족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되던 개념을 민주화시켰다. 일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행위이기에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이 일 자체가 존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일이 고귀하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주가 하신 일은 흙으로 인간을 빚어내고 신중하게 몸에 생기를 불어넣고 정원을 만드는 육체노동이었다. 현대인들로서는 인류의 사상사를 통틀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실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목회자이자 작가인 필립 젠센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일까? 고대 그리스인들은 철학자나 왕일 거라고 생각했다. 고대 로마인들은 정의롭고 고상한 정치가를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히브리 땅에 임하신 하나님은 어떠셨는가? 몫으로 오셨다. 경제가 중심이 되는 이 시대는 농작물을 키우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따위의 일은 지식이 필요한 일이 아니며 따라서 제대로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오명을 씌우도록 자극한다. 하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정원사였으며 신약에서는 목수였다. 주님이 일에 부여하신 엄청난 존엄을 담아내지 못할 만큼 하찮은 일은 없다. 몸으로 하는 단순한 노동도 신학적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과 조금도 다름없이 하나님의 일이다. 보통 하찮게 생각하는 청소를 예로 들어보자. 직접 또는 누군가를 고용해서라도 집안을 치우지 않으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번식하고 결국 감염되어 알아 눕거나 목숨을 잃을 것이다.
창조주는 물질 세계를 지으시고 인간들로 하여금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방식의 노동을 통해 개발하고 양육하고 보살피게 하셨다. 그 가운데 지극히 간단한 것들도 중요하기는 마찬가지다. 모두 다 구비되지 않으면 인생은 제대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캐서린 알스토프의 친구 마이크는 뉴욕시에서 경비원으로 일한다. 맨하탄의 커다란 조합주택에서 일하는 15명의 경비원 가운데 하나다. 담당하는 아파트 한 차만 하더라도 100여 가족이 보금자리를 꾸리고 있다. 이제 갓 60줄에 들어선 마이크는 어린 시절 크로아티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식당 종업원 노릇부터 막노동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지금 일하는 빌딩의 경비원이 된 지는 20년 됐는데 이 일을 대하는 태도에 분명 남다른 구석이 있다. 마이크에게 이 일은 직업 그 이상이다. 건물에 사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염려할 뿐만 아니라 짐을 실어주고 주차 공간을 찾고 손님을 맞이하는 업무에 자부심을 느낀다. 나름대로 표준을 세워서 건물 로비와 앞쪽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관리한다. 주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주민이 보일 때마다 얼른 길가로 달려가서 짐 내리는 걸 돕는 까닭을 물으면 그게 내 일이니까요 라든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라는 답이 돌아온다. 아파트 아이들의 이름을 죄다 기억하는 이유를 물으면 여기 사는 친구들이니까요 라고 대꾸한다. 누군가 구석구석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그토록 열심히 일하는 까닭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자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요, 그냥 아침마다 거울에 비친 나를 떳떳하게 마주보고 싶어서요. 날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스스로 못 견딜 것 같아요. 마이크는 평생 자신이 하는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출근한다. 아울러 이 나라에 살며 거기서 일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늘 기쁘게 생각한다. 마이크가 섬기는 이들은 대부분 경비원에게 특별히 고마워하지 않을 법한 전문직 종사자들이나 기업인들이다. 경비원이 하는 일을 우습게 여기며 직접 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마이크의 자세를 보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내재된 존엄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이점과 가치를 최대한 끄집어내고 있음을 여실히 알 수 있다.